네, 저는 부산 공학연 부대표 이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과 이 시간 동참해서 함께 소리내어 주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의 입법 폭주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입법정의실천연대 이정화 대표님 나와서 공식 입장과 핵심 메시지를 담은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입법정의실천연대 이정화 대표입니다. 국회 입법 폭주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위에 서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 22대 국회의 다수당이 입법 권한을 남용하여 다수 의견만으로 밀어붙인 일련의 법안 처리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권력을 독점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강행 처리된 법안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질서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이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만한 입법 독주는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입법은 오랜 토론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데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하루 평균 약 40개 이상의 사회공산주의 악법을 발의하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법률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의 횡포일 뿐 결코 정당한 정치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즉시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강행 처리된 주요 법안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넷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회공산주의 악법 발의에 대한 국민적 심의기관 및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견 게시 채널을 마련하라. 다섯째, 국회의원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모든 입법이 베네수엘라나 북한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자시할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절차 무시와 독선의 반복이 결국 자유와 정의를 붕괴시킨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민과 함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정의롭고 건강한 공화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25년 5월 8일 입법정의실천연대 외 24개 단체 일동. 네, 감사합니다. 고 재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글을 읽으며 뒤에 중단하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는 무분별한 악법 남발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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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악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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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순서는 입법정의실천연대 이정화 대표님이 나오셔서 첫 번째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입법정의실천연대 대표 이정화입니다. 저는 오늘 결코 가볍지 않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누려온 시장 경제의 번영과 개인의 창의,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선 법치와 헌법 질서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외부에서 오지 않았고 바로 이 나라의 국회 내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회에서 현재 발의되고 있는 수많은 법안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성격의 법안들을 지목하고 규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악법으로 천천히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시대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많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위해 일할 자들을 뽑지만 당선된 자들 중 다수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국민을 해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법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강력한 국민적 악법 저지 합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며 헌법의 본질, 자유의 수호,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개헌 후 약 2만 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악법은 하루 평균 40건 넘게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 국회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프랑스 등 해외 40배 이상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통제 국가로 나아가는 전체주의적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북한의 김정은도 모두 법으로 국민을 학살하였고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악법 중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체주의로 가는 두 가지의 악법의 실태를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안은 바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졸속 통과시키고 뻔뻔하게 국민의 공복이라고 주장하는 22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 법은 대통령은 무슨 죄를 지어도 면죄부를 주는 법이며 이것이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독재자를 만드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국민 한 사람이건 모두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입니다. 왕이라도 법의 통치하에 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전제군주제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 전체주의 법안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 법안은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제정된 법안들에 의해 과중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이중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법에서 외국인은 다주택자 규제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명의 거래에 대한 제한도 미비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실명제, 취득세, 종부세 등 엄청난 과세로 모두 다주택자가 되기 두려워하는 사이 외국인 부동산 매입은 증가하였고 이들 중 중국인이 70%인 것으로 국토부가 통계하였습니다.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매입과 납세에 특혜와 예외 내용을 받으면서 점점 토지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 외국인 특별 전형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극심한 경쟁 속에 입시를 치르지만 외국인,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은 어학 능력만으로 입학이 가능하고 상위 주요 대학에서 우리의 자녀들보다 두세 배 낮은 경쟁률과 점수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기회의 불균형이며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 22대 국회는 역대 최대의 악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박탈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결국 독재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자유를 빼앗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이념 실험의 전초기주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는
투쟁 없이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감시 없이는 훼손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이러한 사회공산주의법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악법 저지 실천운동, 입법 감시운동, 헌법 수호운동, 자유시장 수호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자유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법이 아니라 위험한 법을 막아낼 용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입니까? 자유와 기회의 나라입니까? 통제와 평등의 착각 속에 침몰한 나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는 깨어날 시간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퍼스트코리아 대협력 박미숙 국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길거리에서만 기자회견을 하다가 실내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얌전해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대협력국장이고요. 현장에서 악법을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률과 규정의 기초이며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에서 제정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헌법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입법부의 독재와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헌법 1조 2항인데 거대 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서슴지 않고 온갖 악법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 자판기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루 평균 24건의 법안을 발의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폐기되는 법안도 수두룩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입법이 실질적으로 환산되는 시스템 안에서 마구잡이로 비슷한 악법을 거의 날마다 무작위로 발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법은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부는 세워져 있는 법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국회뿐이 아닙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분별한 조례제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조차 알지도 못하는 조례들이 지역별로 경쟁하듯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의 테두리가 넓은 게 좋은지 좁은 게 좋은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규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논쟁으로 국가가 법의 역할과 개인의 자유, 공공의 질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의 테두리가 좁다는 것은 국가의 개입이 적고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며 법의 테두리가 넓다는 것은 법이 다양한 사회 영역을 포괄하고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를 위해 개인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의 테두리가 좁은 것과 넓은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법의 범위는 최소화하고 도덕과 양심이 바탕이 되는 국가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헌법에 명시된 내용들 중 몇 가지를 골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조례들이 어떤 나쁜 조례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활동하면서 어떤 것들을 막아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어제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 법안이 발효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또 대통령이 당선 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동안 기소했던 모든 형사재판이 중지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까? 헌법에 명시된 평등입니까?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과 사법부는 왜 유독 이 사람에게만 관대하게 법을 저촉시키는 것입니까? 헌법에 명시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내용이 권력을 가진 한 개인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된 것이 아닙니까? 헌법의 권위와 위엄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음대로 제정하는 것은 면죄를 위해 면죄부를 팔던 중세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입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입니까? 법 적용이 이중적이면 이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이 개인을 위해 이용되는 현실을 보며 개탄스러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제정되는 악법들은 불공정하며 부당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정의와 신뢰와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헌법 제12조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 2, 3, 4항에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 항목으로 유독 서부지법 애국 청년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책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독방에 갇혔으며 지병으로 약을 복용해야 함에도 교도관이 약을 주지 않아 증상이 심해져 휠체어에 앉게 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도관들이 수감된 청년들에게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하며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등 수없이 많은 인권 유린의 상황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 것입니까?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데 왜 국가기관에서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경찰을 때려서 경찰이 머리를 꿰매는 중상을 입어도 훈방 조치하면서 서부지법 앞에 그저 서 있던 사람들까지 이유를 만들어 감금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입니까? 입법부는 법이 차별적으로 집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헌법 21조에서는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파출소라는 단체를 만들어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고 하는 등 특정 유튜버를 고발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국민들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악용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지자체별로 만들어지는 조례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고양이, 강아지를 돕는 조례도 있더군요. 상상 못할 조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의 효력과 범위를 최소화할 때 국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면 다른 지자체들은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따라서 조례를 만들기 바쁩니다. 선한 조례만 있는 게 아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례들 중 아동 친화 도시 조례, 여성 친화 도시 조례, 아동의 놀 권리 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학생인권 조례가 대표적으로 악한 조례입니다. 지자체별로 조례 전문위원을 두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단어 하나를 바꾸고 문장을 바꿔서 조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례들이 정말 필요한지보다 지자체 실적이 되고 지방의회의 실적이 되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안 발의수를 실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스템은 그냥 두고 계속해서 이런 악한 조례들을 쏟아내면 그것이 적용되는 곳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그 불이익을 감당하란 말입니까? 제가 사는 대전에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있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말만 그럴싸한 학생들에게 사상교육, 정치편향교육, 포괄적 성교육을 시키는 악한 조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의원들을 만나 설득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2년에 제정됐지만 2023년 2월에 폐지시켰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현재 전국에 7개 시도에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서울은 폐지됐지만 충남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습 저하, 교권 침해,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는 묻지 않는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피해를 당한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왜 없애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도 문제입니다. 청소년기의 미래를 위해 학습하고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을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사의 갈등에서 이기는 방법, 관계의 조화보다 노동자의 권리만을 가르치는 나쁜 조례입니다. 전국에 18개 이상 도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 2월에 안성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발의원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문제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20분 정도. 계속 문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동의하시고 이 조례는 철회되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악법들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악한 영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 좀 전에 제가 여기 있는데 용산구청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의견서를 넣었더니 아동 친화 도시를 위한 옴부즈먼,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3명이었는데 5명을 선정해서 아동폭력 사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이러한 조례들이 정말로 많은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 것인지, 조례가 없어도 국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주십사 정중히 담당자에게 부탁을 드리고, 유엔에서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거라고 담당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깨어서 좀 잘 살펴봐 주시라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하면 웃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여자들 힐이 아스팔트에 끼니까, 보도블록에 끼니까 보도블록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실시한 것이 전국에서 대다수입니다. 지금은 그런 정책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조례들, 우리가 가만히 두면 이것들은 계속 자라서 아까 처음에 발언하신 대표님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이며 조례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법 적용으로 국민들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은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좋은 법은 100개도 적습니다. 나쁜 법은 1개도 많습니다. 법을 많이 만들어 숫자로 경쟁하는 시스템을 바꾸어 최소한의 법과 조례로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말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 제창 다시 하겠습니다. 악법을 막아야 나라가 산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악법으로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의 운명이 국민의 손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앞에 구호를 외치며 뒤에 중단하라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건수 완박에 이은 사법 완박, 민주당 입법 독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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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이재명 면죄부 위한 민주당 입법 폭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마지막으로 홀리파워 최성림 대표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홀리파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구국기도회입니다. 교회와 나라는 법이라는, 교회에서는 율법이라고 하고 그걸 거꾸로 쓰면 법률이 됩니다.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는 물리의 법칙, 자연의 법칙과 법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 사회를 경영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가운데 입법정의연대가 출범하면서 기자회견에 와서 이렇게 찬조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성해온 글을 읽겠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의 대처하여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입법정의연대 활동을 통해 불순한 세력들의 악법이 저지되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정의연대가 국민들이 계몽된 법치 소비자로서 스스로의 존엄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입법자인 국회의원들과 정당을 견제하는 역량을 제고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론기관 및 종사자들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사회 대변혁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쟁취할 목적으로 특정 여러 건의 제목으로 범죄에 대한 면죄부 입법 만행과 천박한 사회 조류의 정론 직필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적과 서사가 있는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이 대접받고 폐륜과 불법이 정상이 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입법으로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불의한 악법 제정을 막고 올바른 입법 활동을 위한 입법정의연대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관한 보도 내용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사해 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의 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